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성능 개량을 해주기로 했던 업체와 미국 정부의 추가 비용 요구에 대해 방위사업청은 국회 승인 금액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오상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90년대 도입된 KF-16 전투기. 우리 정부는 도입된 지 20년이 지난 이 전투기에 낡거나 성능이 뒤처지는 각종 전자장비를 신형 장비로 교체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1조 7,500억 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2년 7월 경쟁 입찰 결과 BAE 시스템즈사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보증은 미국 정부의 대외 군사 판매 방식, 이른바 FMS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결정된 지 2년이 지난 올해 8월 미국 정부와 업체에서 사업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최대 8천억 원의 비용 인상을 요구하며 사업 추진이 중단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성능 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를 로키드 마틴사로 교체하는 계획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해당 업체와의 조율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까지 성능 개량 사업을 완료해야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판단에 섭니다. 지난주에 최초로 미 정부와 한국 정부, 그다음에 로키드 마틴사 3자 간의 협의가 있었고 현재 LOA 초안을 작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 교체에 대한 결정은 미국 정부로부터 구매 수락서를 받은 후 요청해온 금액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조정해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17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소형 무장 헬기에 장착할 공대지 유도탄 획득 사업이 승인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체계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고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해 국내 연구 개발로 진행됩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차기 군 위성통신체계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LIG 넥스원과 삼성탈레스 등 4개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 업체와 기술과 가격 협상 등을 거쳐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국방부는 올 한 해 국방 분야의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국민 권리와 편의 증진, 일자리 확대, 기업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차관이 주관하는 국방규제개혁 추진 TF를 구성해 규제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모든 국방관계 법령과 행정규칙을 분석해 이미 등록된 규제뿐 아니라 숨어있는 규제도 발굴해 정비했습니다. 우선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평시 주민 불편 시설로 인식되던 대전차 방호 시설이나 방공진지 같은 예비 작전 시설을 민간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공고나 신고 의무는 폐지했습니다. 휴일 예비군 훈련 제도도 개선해 영세업자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에도 주력했습니다. 군무원 응시 자격과 연령 등 채용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 기간 군복무 경력이 있는 일반인에게도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 응시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와 안전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또한 공군 해상사격장 안전구역 설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방산 수출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군공사 건설사업 입찰 제한을 개선해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군복과 장구류 관련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국가안보나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선 최대한 신중하게 검토한 후 군 작전 등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 개혁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김재한입니다.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은 17일 미 8군과 공동주관으로 연합작전 시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한 지휘통제 상호 운용성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지휘통제 상호 운용성 회의는 한미연합작전 시 전술부대에서 한미 간 상호 운용성을 향상시켜 작전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 8군 사령관의 제의로 올해 초부터 반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전략제대 차원에서의 지휘통제 분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협조가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전술제대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과 미 8군에서는 전술제대 간의 지휘통제 분야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서
본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린 이번 회의는 한국군 C4I 체계 구조 발전 방향과 미 측의 C4I 체계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정책에 대한 발표와 토의로 진행됐습니다. 참석자들은 한미 지휘 통제 상호 운용성 회의가 한미 전술부대 간 정보 공유의 현실을 인식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From this meeting today, we want to build our relationships together and talk about the way ahead between the ROC and the U.S. to make sure we fully interoperable between each other. So if we have to fight, we fight as one team and not two separate teams. 육군본부 정보화기획실은 앞으로도 미 8군과 한미 공조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지휘통제 분야 연합 상호 운용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8군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계룡대 소개와 함께 육군 홍보 영상을 시청한 뒤 명예의 전당을 방문해 대한민국 육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통합방위본부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군과 경찰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합참작전본부장 주관으로 4사분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17일 오전 합참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관련 기관의 제4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정책과제 추진 실적과 올해 통합방위태세 추진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아울러 올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국가 방위 요소들에 대한 포상 심의도 함께 진행했으며 선정된 기관과 부대들에 대한 포상은 내년도 제48차 회의에서 수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2월 제47차 회의에서 제기됐던 변화된 안보 위협과 사회 발전에 부합한 전방위 총력 안보 태세를 구현할 수 있는 통합방위체계 재정립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습니다. 2014 방산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방위산업의 자생력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윤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의 강력한 마케팅 지원으로 방산 수출 규모와 품목, 대상 국가, 수출 업체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가 전체 수출 대비 비중은 미약한 상황으로 부가가치 창출 방안이 필요하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준수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 발표에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는 세계 방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국내 방위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첨단 방위산업 기술을 다른 민간 사업에 접목하거나 수출 블루오션을 찾는 일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박 연구위원은 보호 육성에 따른 지나친 내수 의존은 결국 방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 논리가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확대하고 지속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이제 너무 기업의 보호 체제로만 와 있다 보니까 기업 보호가 아니라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못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친화적인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서로 공유가 되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된다. 박 연구위원은 방위산업의 연속성을 위해 3가지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로 개방과 경쟁의 조화로운 운용, 두 번째로 미래지향적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과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 모색, 세 번째로 정부와 업체 간 동반자 관계의 역할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꾸 연구개발 자금 떼주고 그걸 가지고 업체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군이 획득하는 모든 사업, 국외 구매 사업도 그렇고 절충교육뿐만 아니라 국제 기술협력 사업도 그렇고 군이 획득하는 모든 단계에서 좀 방산을 웬만하면 좀 활용하는, 어떻게 하면 방산을 좀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런 차원에서 획득 사업을 좀 계획을 해주는 게 조금 더 업체를 근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방산기업 현장의 목소리는 더욱 피부에 와닿았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현대로템 강호신 부장은 국내 주력인 K1A1과 K2 전차를 생산하면서 느낀 여러 가지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매출 감소로 신규 직원 선발과 연구개발비, 설비 투자를 줄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기업의 자구책에 대한 압박이 심한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는 국가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인데 사업하기 너무 힘든 불안정한 현실태를 지적하며 방산기업의 현실을 고려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일 방위산업 정책 세미나와 관련된 연속성 세미나는 그동안에 있었던 다른 세미나와 달리 지금과 같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업체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정책 세미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세미나가 오늘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방위 산업이 그동안에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환골탈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세미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현실과 미래를 진단하고 발전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열린 2014 방산정책 심포지엄. 민관군이 함께 손을 잡고 동반자적인 관계로 블루오션 창출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뉴스 윤여수입니다. 식중독하면 흔히 여름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겨울철에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원인으로는 노로바이러스와 캠필로박터균을 들 수 있는데요. 예방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심혜사라사가 취재했습니다. 강추위가 지속되면서 노로바이러스와 캠필로박터균에 의한 식중독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된 환자의 분변에서 배출된 바이러스가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를 만진 사람의 손을 통해 감염됩니다. 특히 노로바이러스는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오랫동안 생존하고 전파 속도도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캠필로박터균은 가축의 배설물에 오염된 육류나 생우유를 직접 섭취하거나 칼, 도마 등을 통해 교차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감염됩니다. 선진국에서는 살모넬라균과 함께 중요한 식중독 원인 세균으로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그 중요성이 낮게 평가되다가 최근 음식물에서 검출 빈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1일에서 2일, 캠필로박터균은 2일에서 5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치며 두 질병 모두 복통, 두통,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2일에서 3일 지속되고 이후 빠르게 호전되지만 면역력이 저하된 노인이나 유아의 경우 증상이 오래 지속되고 드물지만 사망까지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하면 일단 노로바이러스하고 캠필로박터균이 원인균이 되는데 아직 그에 대한 항바이러스제 혹은 항균제가 아직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걸렸을 때 그 증상에 대한 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구토나 아니면은 오심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수액 치료를 할 수도 있고 설사나 아니면 복통이 있을 때도 그에 대한 재증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개인 위생을 해서 손을 잘 씻는다든지 아니면은 음식을 충분히 익혀서 드신다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외출 후에는 비누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깨끗이 손을 씻고 오염된 옷이나 이불 등은 바로바로 세탁합니다. 또한 채소, 과일은 깨끗이 씻어 먹고 굴 등 어패류를 날것으로 먹는 것을 삼가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로바이러스는 음식을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음식물은 내부까지 충분히 익히고 조리기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해야 합니다. 국군 의무사령부는 식중독 예방 지침을 각급 부대로 배포해 장병들이 개인 건강관리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군 의무사령부에서는 동절기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예상됨에 따라 각급 부대로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특히 급양 담당관은 취사병들에게 식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사장과 개인 식기를 소독하고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근 각급 부대에서도 식중독 환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배영식장 위생관리와 취사병 건강관리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통 식중독하면 여름철에 발생하는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겨울철에도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조리할 때는 조리 재료를 충분히 푹 익히고 손은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서 조리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조리병 중에서 배가 아프거나 복통이 있고 설사가 하거나 아니면 구토 증상이 있는 인원들은 즉각 담당한테 보고해서 조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오늘 조리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은 생존력과 전염성이 강해 한 번 걸리면 더욱 치명적입니다. 하지만 간단한 예방 수칙만 제대로 지켜도 질병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 신예슬입니다. 육군 56사단은 서울지킴이 56사단 용사들과 민관군경 나라사랑 우정나눔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병영문화혁신의 차원에서 장병들의 문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추운 겨울 서울 안보를 책임지는 장병들의 몸과 마음을 녹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특히 사회적 협동조합 이음 등의 단체 지원과 함께 세계적인 음악가인 배종훈 지휘자와 코리안 유스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음악회의 수준을 높이고 56사단 합창단의 군가 메들리로 민과 군이 하나가 되는 자리가 됐습니다. 평소 접하기 힘든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 장병들이 정서 함양을 할 수도 있고 그를 통해서 또 병역문화 혁신에 기여할 수도 있는 자리고 또 민간군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통합방위 태세 확립에 위한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TV에서 나오는 가요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새롭게 클래식 같은 음악을 새로 접할 수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군 생활하면서 군인들, 저희 병사들의 정서나 이런 점에 있어서도 많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육군 56사단은 이번 음악회를 통해 민관 군경이 국가안보와 지역사회 발전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육군 8군단이 강원도 지역 해안과 최전방 지역 사수를 위한 강도 높은 포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K9 자주포와 155mm 견인포 등 가용한 화력을 총동원해 가상의 해상 적진에 집중했습니다. 훈련은 전투다. 이번 시간엔 육군 8군단이 실시한 2014 후반기 해상 장사거리 사격 훈련 현장을 전합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흐린 하늘이 시야를 방해하는 강원도 동해안 인근 지역에 20의 포가 정렬해 있습니다. 육군 제8군단이 적의 기습 침투와 상륙 상황을 가정해 실시한 해상 장사거리 사격 훈련으로 K9 자주포 12문과 KH-179라고 불리는 155mm 견인포 13문 등 막강 화력이 참가했습니다. 화력이 불을 뿜을 지점은 동해안 해상 일대. 해무로 인해 시야 확보가 제한돼 편각과 사각을 설정하기 위한 사격 지휘부의 움직임이 바빠졌습니다. 최종 좌표를 하달받은 K9 자주포 대원들은 목표 지점으로 일제히 화력을 집중합니다. 하나포 준비! 쏴! 우리 군은 실전적인 훈련으로 적이 도발한다면 강력히 응징하여 도발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완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에는 전방 지역에 새로 개편된 포병도 참가해 KH-179라고 불리는 155mm 견인포를 운용하며 증가된 사거리와 사격의 정확도를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전투훈련에 임하는 날입니다. 확실히 첫 번째 훈련보다는 실전적으로 전투훈련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앞으로 있을 훈련에도 각 포방과 사격지휘병으로 긴밀한 연계를 통해 사격지휘부전병으로서 전투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단은 매년 실시하는 해상 사격 훈련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전시 상황을 대비하고 지상 탐지 레이더 등 각종 탐지 수단을 활용해 완성도 높은 지상 전력 운용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전국에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특히 최전방 GOP는 이보다 훨씬 더 춥고 바람마저 강하게 부는데요. 살을 애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불철주야 경계작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GOP 장병들이 있기에 우리 국민들이 오늘도 편안한 일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